안녕하세요, 꽁수입니다. 고객님이 타이어를 교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타이어 업체에 와서 지금 차를 리프트 위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타이어 교체를 하는지 과정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고고! 자, 현재 타이어 상태를 보겠습니다. 거의 마일리지가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바꿀 때가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민자이고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는 손가락으로 만지다 보면 트레드가 잡혀요. 턱 같은 게. 요게 여면이랑 이제 일직선이 되기 전에 가시는 게 좋아요. 일직선이 되면 갈 때가 지난 거예요. 타이어 이제 교체를 하려면 타이어를 탈거해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 다 같이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지켜보시죠. 유럽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들 볼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 볼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휠 볼트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이 보시면 상처가 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손으로 안 조여서 그래요. 마지막에 토크렌치로 손으로 조여야 되는데 임팩이나 아니면 전기 임팩트를 갖다가 쏘게 되면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쪽에 있는 허브 베어링에 있는 너클이라든지 스핀들이 데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유럽 차량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손으로 조이고 손으로 5바퀴 정도 조이시고 임팩으로 쏘신 다음에 차체를 완전히 내리시고 토크렌치로 적정한 토크를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볼트 타입으로 되신 거는 마지막 거 밑에 거를 하실 때 꼭 받쳐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그냥 떨어져서 뒤에 방열판이라든지 디스크 로터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이게 부닥쳐 버리면은 이게 한쪽 부분이 휘어 버리면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나중에 이제 핸들에 심의 현상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변형이 빨리 일어나게 돼요. 자, 요게 이제 처음 타이어를 떼신 거고요. 보시면 아까 먼저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요게 인디게이터 바예요. 인디게이터 바에 요 트레드 블럭 높이가 15%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교환하셔야 돼요.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타이어 컴퍼니에서 보증을 안 해줘요. 새로운 거죠. 처음 알았어. 그래서 이 면이 같이 돼 있을 때는 절대 보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 트레드 면이 벗겨져 갖고 차체를 때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보는 게 인디게이터하고 요 블럭의 높이를 봐요. 근데 지금 상에 보시면 지금 블럭 높이가 거의 일자 평면이잖아요. 이러면은 타이어 컴퍼니 자체에서도 보증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항상 요거보다 전에. 네. 그러니까 인디게이터 바하고 블럭 높이가 15% 정도 남았을 때 그때 교환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교환 방법. 네. 요거는 TPMS 센서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 센서의 약자예요. TPMS. 요게 발생이 된 이유는 럼플렛 타이어를 원래는 유럽 차량 기준이었는데 럼플렛 타이어가 너무 비싸다 보니 고가다 보니 그 럼플렛 타이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경고등을 맞는 게 이 TPMS 센서입니다. 요 TPMS 센서를 부착을 하고 타이어를 탈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간혹가다 비드면에 상처가 나서 부러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쪽 면을 누르시고 비드를 누르시고 탈거를 해주시고 작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정석적으로 하시게 되면 TPMS를 탈거를 하시고 타이어를 탈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타이어를 빼시기 전에는 에어밸브를 열어서 바람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에어밸브는 빼시고 나신 다음에 꼭 요 안에 있는 가까이 보이실지 모르게 까만색 이 몰딩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상처가 있거나 약간 그 벗겨진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요 밸브는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TPMS를 통째로 교환을 하시지 마시고 요 안에 있는 요 밸브 스텝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시면은 굳이 비싼 센서를 교환을 안 하셔도 여기에서 바람이 살 일은 없어요. 거의 호환이 된다? 네, 거의 대부분 호환이 돼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것만 바꾸면 되는데 그냥 통째로 교환을 해라 그러는 경우가 많죠. 정비사들이 그런 양심을 팔면은 정비를 하면 안 되죠.
제 그 정비 신조이기도 한데 메케닉은 차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차량에 탑승한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고 항상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박수. 맨 처음에는 이 비드 이렇게 보시면 비드면이 이쪽에는 쇠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동그랗게. 그게 여기에 붙는 거거든요. 이거를 비드면이라고 하는데 요 비드면에서 완전히 탈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거 TPMS 센서가 이쪽하고 가까우시면 안 돼요. 꼭 비드 누르실 때는 이 발을 잡고 프레스를 해주셔야 이렇게 내려가요. 타이어가 찌그러지는 그 감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갈라졌죠.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에. 네. 1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이런 증상이 생겨요. 고무가 좋을수록. 데미지가 약간은 나요. 어떤 탈착기를 쓰든지. 왜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요 그 톱니 자국이 한 조금씩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으시면 탈착기가 비싼 데로 가셔야 돼요. 이게 또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보시면 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요 면을 잡아요. 요 면을. 대부분의 그 고객분들께서는 그게 상처가 왜 났냐고 하시는데 이 타이어를 손으로 빼지는 못해요.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기계의 힘이 보통 3바에서 4바 정도 돼요. 타이어 비드 이 철심 자체가 엄청 세요. 면이 이렇게 잡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 그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 타이어 탈착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기계로 눌러 놓으시고 요거를 가이드바라 그러는데 가이드바를 눌러 놓으시고 거꾸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턴테이블을. 그러시면 안 돼요. 턴테이블을 거꾸로 돌리게 되면 이 TPMS가 뒤집어져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타이어가 내려오면서 그러면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좀 팩트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턴테이블을 뒤로 돌리시지 말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돌려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돌리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뭔지 알겠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비드면이 들어가면서 얘를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뒤로 돌리시는 거는 안 돼요. 자, 이제 TPMS 센서를 뺄게요. 유럽 차들은 거의 대부분 11mm 너트를 사용을 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1mm 너트 캡을 빼주시면 너트 캡을 돌려서 빼주시고 밑으로 살살살 내리시면 이렇게 빠져요. 분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타이어 탈착하실 때도 편해요. 그러게요. 이게 보시면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비드면이 여기를 거치게 가면서 그 비드의 힘으로 인해서 여기가 부러져서 나가요. 그러면은 TPMS 가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는 분리하셔갖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고객님들이나 저희 이 매장이나 타이어집에서도 훨씬 편해요. 거의 대부분들 보시면 요 위치에서 어퍼 가이드바를 대시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제껴갖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정석적으로 하시려면 분리를 하세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빨라봐야 5분. 네. 그리고 타이어하고 브레이크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FM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래된 타이어를 탈거를 했습니다. 요거는 트랙션 방향이 있는 타이어고, 트랙션 방향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블락 크기가 틀리죠. 네. 이 블락 크기가 틀린 이유는 회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쪽이 더 넓어요. 타이어가 주행 중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경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숙여져요.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주로 닿는 부분이 회전할 때는 양쪽 끝이거든요. 안쪽으로 닿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들 그립력이 약해야 돼요. 그래야 회전율이 빨라요. 아, 바깥쪽은 그립력이 세야 돼요. 잡아줘야 되겠다.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야 차량이 회전을 할 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죠. 예. 아,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 요거는 던롭 타이어인데 요 패턴은 던롭 타이어의 고유 패턴이에요. 보시면 이건 금호 마제스티인데, 보시면 블락면에 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 요 그 전문용어로 그립홀이라 그러는데, 이 그립홀이 비슷해요. 폭이나 깊이가. 요거는 지금 마모가 돼서 그 차이를 못 느끼시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 금호 타이어도 양쪽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크기가. 이쪽은 짧죠? 이쪽은 두껍죠? 네, 그러네요. 조금 몇 미리가 더 큰 네. 느낌? 그게 아까 설명드린 그립력, 회전력 차이예요. 이 차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맨날 그냥 새 거만 낄 줄 알았지. 보시면 우리나라 타이어들은 이렇게 아웃사이드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근데 외국산 타이어들은 보시면 엄청 크게 써 있죠. 그러네요.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죠? 요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타이어 만드시는 분들한테 욕먹을 건데, 그냥 간략하게만. 원가 절감이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타이어에도 원가 절감이 있네. 이건 처음 알았다. 보통 대부분의 정품 휠에 보면 빨간색 스티커가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봤어요. 네. 제 차에도 달려있어요. 네. 그 위치에 요 점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를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힘도 많이 써야 되고, 기계가 기대하고. 기계가 그만큼 고가의 장비를 사용을 해야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순정 타이어에 이렇게 딱 맞춰 있는 이유가 네. 그래서 그 조립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저희 거보다 비싸요. 저희 거보다 고가예요. 그래서 그쪽은 탈거하기도 편하고 재시공하기도 편한데, 일반 이런 저희 같은 샵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기계값도 부담이 되고 원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스티커가 만약에 이런 휠에 없다, 지금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어디에 맞추죠? 맞추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요 아까 그 TPMS 센서 있는 요 자리와 점을 같이 맞추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맞추시기가 힘드시다면 그 라인 한 안에? 포크 한 포크 라인 안에 맞춰주시는 게 밸런스 잡으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구나. 요게 조금 자동차가 워낙에 요즘은 과학적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기계적이면 편한데, 요즘은 전자기기도 많아지고 해서 그 위치나 정확한 시공법을 모르면 솔직히 막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어를 작업해 주시죠. 이거는 루브리케이셔너예요. 보통 보면 오일들 바르시는데, 오일 바르시면 안 되는 게, 이 타이어가 만들어진 이 까만색 색깔을 내는 게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일을 바르게 되면 그게 녹아갖고 비드면이 제대로 딱 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마모가 된 타이어들을 봤을 때 여기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가루들이 저 봤어요. 있는 것들이 있어요. 봤어요. 그게 카카오가 녹아서 그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비드면에 루브리컨트를 바르고요. 한 면만 바르는 게 아니라
반대쪽 위쪽 면도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 한쪽 면 쓰신 거를 그냥 여기다가 바르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같이 똑같은 양의 루브리컨츠가 같은 양이 비드면에 들어가야, 그래야 타이어 넣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밸런스도 잘 맞아요. 밸런스까지. 네. 그러면 넣어볼게요. 최초 아랫면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면은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손을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손을 잡고, 타이어를 잡고 턴테이블을 돌려서 떨어질 때까지.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점이 TPMS 센서. TPMS 센서 자리, 한 포크가 넘어가지 않게 가이드라인에 끼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가이드라인 한쪽 거는 움직이시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딸려와요. 이 라인은 가만히 있어요. 잘못하시다가 얘가 밀어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작업자가. 그래서 요거는 항상 잘 보시면서 타이어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턴테이블 돌려서 제가 타이어를 넣을게요. 네. 다 들어갔습니다. 기계파를 빼고 가이드라이너를 올려서, 자, 이제 보시면 바람만. 한 포크가 안 지났죠. 네네. 거의 뭐 이 정도면. 근데 지금 비드면이 거의 대부분 맞았기 때문에 이걸 사람 힘으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맞추실 때는 요 면에다가 맞추시되 한 포크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걸 정확히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타이어가 껴졌으니 바람을 잡아주고 모니터링을 할 TPMS를 껴야 되겠죠. 맞다. 처음에 TPMS를 네, 빼냈으니. 맞아요. 예. 그러면은 TPMS를 넣을게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 역순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턴테이블 거꾸로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돌리셔서 이렇게 오면 빼낸 TPMS 센서를, 요게 센서예요. 센서를 밑에서 위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11mm 너트캡을 위에서 손으로 먼저 잠가주세요. 너트캡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쇠가 아닌가요? 네. 생긴 게 꼭 쇠처럼 생겼네. 핸드 라쳇을 사용을 하셔서 안 돌아갈 때까지 잠가 주시되, 손가락의 힘으로만 끝까지. 더 이상 하면은 넘어가요. 캡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또 충격에 의해서 깨질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타이어 올리시면 안 돼요. 턴테이블을 똑같이 아까처럼 정방향으로 돌리셔서 비드가 올라오게. 그러면은 얘를 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와요. 요게 지금 타이어 탈착하는 순서를 다 해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린 밸브 스템하고 요 밸브 스템하고 네네. 밸브 스템을 넣고 에어를 넣을 거예요. 소리가 조금 클 수 있으니까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귀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우. 더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네. 장난 아니네 이거. 이 힘을 견디려면은 저희가 기계의 힘 없이는 못해요. 이건 뭐. 근데 그 유튜브 보면 아프리카 애들 막 이런 거 고치잖아요.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예, 진짜 힘으로 거의 다 하니까. 네. 역시 아프리카 장난이 아니네. 너트 캡을 넣고 요거는 밸브 스텐 캡이에요. 요 안에 보시면 검정색 고무 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요 고무 실에 의해서 바람이 새 나가는 거를 방지를 해줘요. 안 셀 수는 없어요. 타이어가 방지만. 예, 방지만 해줄 뿐이지 이게 뭐 100% 막아줄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타이어 시공이 끝났고요. 새 타이어 시공이 끝난 후에는 이제 턴테이블 기어를 빼서 휠 밸런스라는 거를 볼 거예요. 휠 밸런스요? 네. 휠 밸런스는 안쪽과 바깥쪽에 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회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것도 처음 알았네. 그동안 휠을 몇백 번 바꾼 것 같은데. 이제 요 센터 캡을 먼저 빼시고요. 빼실 때 힘으로 치시는 분들 계신데 힘으로 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 치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유럽 차들은 이게 약해서 금방 깨지네요. 네, 힘 주고 세게 치시면은 부러져 나가요. 또 캡 값도 엄청 비싸던데 얘네는. 그쵸. 음. 벤츠인데.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는 휠과 타이어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 안쪽과 바깥쪽을 똑같이 무게 중심을 맞춘다는 거죠? 네. 네. 요게 새 타이어를 끼면 항상 같은 자리가 맞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네.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 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기본. 네. 요게 가장 타이어의 기본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 그냥 대충 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요거는 이 중심을 안 맞추게 되면 타이어가 어느 속도 구간에서 떨린다든지 아니면 핸들 복원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겨요.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꼭 밸런스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새 타이어를 교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재밸런스를 하셔야 돼요. 자리를 잡아야 네. 되니까. 비드 면 자체가 휠에 안착이 될 때까지 약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떠 있는 상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떠 있는 상태거든요. 완전 예. 흡착이 된 게 아니고요. 네. 안에 공기가 뜨거워져서 더 팽창이 이루어진 후에 완전히 비드면하고 타이어 비드면과 휠 비드면이 정확하게 밀착이 된 후에 한 번 더 밸런스를 보셔야 정확한 밸런스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포인트네요, 여러분. 이거 안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유의하셔갖고 요 점은 기억하고 있다가 밸런스를 한 번 더 일주일 후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타이어 치수를 잴 거예요. 지금 여기는 18인치죠. 여기 보시면 R18로 돼 있죠. 네네. 네, 지금 18인치 정확하게 돼 있고 안쪽에 PCD도
5.5J. 5.5J. 예. 정확한 이 차량의 PCD를 컴퓨터가 맞춘 거예요. 지가 스스로. 네. 똑똑하네. 요즘 장비들이 좀 똑똑해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자,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를 맞춰볼게요. 네. 이게 밸런스라는 것도 고속 밸런스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예, 따로 있어요. 예. 그거는 장비가 고가예요. 더. 네. 근데 뭐 레이싱 뛰지 않으면 굳이, 그죠? 네. 그럼 보시면 지금 정지가 돼 있는데 25g, 25g 지금 이렇게 떴어요. 밸런스를 보실 때는 안쪽부터 먼저. 안쪽부터. 네. 그 다음에 바깥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휠에 들어가는 밸런스 추는 한 가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루미늄과 철 휠에 같이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고요. 요건 스티커 웨이시라 그래서 뒤에 양면 테이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대부분 이걸로 네. 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이 스티커 웨이스로 하시는데 스티커 웨이스로 하시게 되면 안 좋은 점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스티커 웨이스는 이 양면 테이프 무게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오, 대박. 생각을 못했어요. 이 양면 테이프이 보통 10g이 넘어가면 한 1g 정도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그래서 요 무게까지 같이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25g이라고 떴잖아요. 네. 그럼 이 25g에 아까 10g에 1g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5g, 5g, 10g, 5g, 20g이죠. 20g. 예. 그러면 25g을 해야 되는데 양면 테이프 무게까지 하면 5g이 빠져요. 네네네. 그럼 양면 테이프 무게를 같이 하면 20g만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세요. 그리고 사용하셨던 휠에 스티커 웨이스를 붙이실 때는 항상 면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면 테이프가 붙지를 않아요. 붙이는 위치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군요. 네. 이 위치에 정확하게 붙여서 한번 꾹 눌러주셔야 돼요. 하나를 붙였으니까 바깥쪽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또 똑같이 20g. 20g. 아까는 이쪽 면에 붙였잖아요. 네네. 지금 이 안쪽 면으로 붙일 거예요. 바깥쪽이요? 네. 안쪽 면에 붙이실 때는 요 포크 비드 라인 요 안쪽으로 붙이셔야 돼요. 포크 비드 라인 안쪽? 네. 네네. 최초에 먼저 청소를 해주시고 때 나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장난 아니네요. 네. 이게 이제 브레이크 분진이나 더스트, 먼지에 의해서 이제 저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까 화살표 있던 위치 그대로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늘어났죠. 그러네요. 이렇게 늘어나면 요거는
타이어하고 휠하고 지금 비드면이 다 안 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일주일 정도 후에.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맞춰주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아까 붙인 스티커를 붙인 자리거든요. 네네. 그 옆이잖아요. 그러네요. 바로 옆이네요. 네, 바로 바로 옆에. 옆에. 아, 요거는 이제 비드가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밀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0으로 뜨죠. 네네. 이 정도면 거의 100%. 예. 그러면은 밸런스까지 조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차에 장착하시기 전에 무조건 이게 제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연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주행 중에 보통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주행 중에 60km에서 80km 사이에 핸들 심의 현상이 일어나요. 떨림. 예. 떨림 현상. 예. 앞쪽이 안 맞게 되면. 뒤 뒤쪽이 안 맞게 되면 회전할 때 뒤에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주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느낌이 나신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장착점에 가셔서 밸런스를 다시 보시는 게 좋아요. 앞쪽이 안 맞으면 핸들이 떨리고 네. 60km에서 80km 그리고 네. 뒤에가 안 맞으면 코너를 돌 때 밀리는 현상. 현상이에요. 야,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일주일 뒤에 꼭 보셔야 돼요. 안전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 말하지만 안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가족과 모든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최고. 다 그러면 이제 차에 장착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데미지들이 다 있잖아요. 네. 한 발씩 있네요. 네. 볼트마다. 근데 보면 휠볼트마다 한쪽 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네, 요거는 지금 앞에도 지금 데미지가 나 있는 상태예요. 앞쪽도 보이시죠? 지금 요런 상태는 타이어를 빼셨을 때 다시 재부착을 할 경우에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임팩에다가 소켓에다가 껴서 그냥 돌리신 거예요. 손으로 돌리신 게 아니라. 유럽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해요. 열방산 효과가 있는 볼트들이기 때문에 꼭 손으로 먼저 잠그시고 5바퀴. 5바퀴를 잠그시고 그 다음에 임팩을 마지막에는 꼭 토크렌치를 사용하셔서 잠가 주시는 게 정석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요거는 지금 데미지가 좀 나셨으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요 하도 그리스 제품이에요. 리스토링 하는 그리스인데 요건 금속치료 보건제 성분도 있고 윤활제 성분도 있어요. 앞쪽에 제가 도포를 해 드릴게요. 도포를 해서 장착을 해 드릴게요. 어차피 쪼이면서 밀고 들어가니까요. 네. 다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미끈미끈거려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볼트홀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요 스핀들에 보시면 센터 허브가 있잖아요. 요 센터 허브를 먼저 맞추시고 돌리셔야 돼요. 저 지금 봤는데 국산차는 볼트가 튀어나온 타입이고, 그죠? 네. 그거는 지금 봤네. 스터드 볼트 타입이고, 네네. 일본 차나 국내 양산 차량들은 스터드 볼트 타입이고, 유럽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휠 볼트 타입이에요. 이게 뭐가 좀 틀린가 보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브레이크에서 나는 열방산 이유 때문에 스터드보다 저 볼트 타입이 열방산 효과가 좋아요. 역시. 그래서 이 스핀들 안에 있는 베어링 보호나 그리스가 고착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역시. 공학적으로 틀려. 기계공학적으로는 조금 이론상으로는 안 맞는데 이 차에 시공을 하고 나서 그게 맞는다고 해서 그게 지금 여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타이어를 장착을 해드릴게요.
허브 센터에 맞추시고 그러면은 보시면 안 닿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조심하셔야 될 거. 유럽 차들은 꼭 휠을 잡고 계셔야 돼요. 한쪽 손으로. 무조건. 네. 저희 제품을 도포한 볼트를 이렇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이렇게 해놓으면 떨어질 리가 없죠. 떨어질 일은 없죠. 근데 이렇게 놓으시면은 안 돼요. 두 개 정도 체결을 하실 때까지는 절대 이거를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지금 나갖고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다시 한번 맞추셔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임팩 가감 다이얼이라는 게 있어요. 강도. 예. 강도 다이얼을 밑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따가 토크렌치로 한 번 더 힘을 주기 때문에 굳이 세게 임팩으로 쏘실 필요는 없어요. 자리만 잡는다. 네. 라는 느낌으로. 일단 안착만 되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절대 이 상태로 조이시면 안 돼요. 꼭 유럽 차들은 잡고 네네. 휠을 잡고 이렇게 한 번만. 잠그는 순서는 밑에 그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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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별표. 예, 별 모양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힘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볼트가 다 데미지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분리해서. 네, 힘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임팩으로 다 좋으셨으면 토크렌치입니다. 토크렌치를 사용을 하셔갖고 마지막 체결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양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100파운드예요. 100파운드. 근데 유럽 차량들 기준은 110파운드로 조이셔야 돼요. 빼서 돌리면 요 밑에 숫자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빨간 줄 옆쪽으로. 네네. 네. 요거를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럼 100파운드를, 110파운드를 맞춰볼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100파운드 가까이 됐잖아요. 차량을 내려놓으시고, 오른쪽으로. 역시 정비는 장비빨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고 나머지 타이어들을 다 시공을 한 다음에 공기압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든 타이어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타이어 교체를 도와주신 사장님 소개 한번 해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타이어는 금호 마제스티 제품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타이어 교체하실 적에 꼭 말씀드린 그 주요 사항들 그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그러면은 여기서 꿍수는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